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직 활동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었고, 또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한 2-3개월 정도,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이직을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구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해서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잘 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 4가지 포인트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회사는 정말 많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어떤 분야에 있으면은 자신이 이제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사실 그런 선호하는 회사 위주로 지원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런 구직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좁히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Fortune 500라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Fortune 500대 기업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Fortune 500 리스트는 미국에서만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 순으로 500대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한 건데, 그 500등 안에 들려고 하면은 매출이 최소한 4조, 5조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 매출이 4조, 5조면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직원들 최소한 몇천 명부터 많게는 몇십만 명까지 되는 그런 회사들이 500개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500개 회사들 중에서 얼마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진짜 알고 있는 건 정말 그 중에서 일부만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리스트는 이제 F1000이라고 해가지고 Fortune 이제 1000 리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1000에 들기에도 매출이 최소한 1조, 2조는 돼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회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회사는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 회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에는 다 도전을 해본다라는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이 구직 활동을 하는 범위를 넓히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많다라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는 많고, 내가 아는 회사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회사도 굉장히 많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구직 활동에 임하시면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구직 활동을 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는 회사도 좋고, 물론 큰 회사도 좋고 작은 회사도 다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지원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력서를 넣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그 회사 웹사이트로 가야 되고, 또 웹사이트 가보면은 또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써있고, 뉴스 같은 거 검색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간을 점점 쓰다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내가 이 회사에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력서를 넣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회사 조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연락 안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건 단순히 얼마나 내가 능력이 좋은가, 내가 이력서를 잘 썼나, 이런 걸 떠나서도 이력서를 보냈는데 정말로 좋은 매치라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서를 넣기 전에 이미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생겨버리면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받는 그런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낼 때는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고, 보통 잡 포스팅을 보면은 처음 이제 잡 포스팅 시작이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써 있잖아요. 그 정도만 사실 읽고 보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력서를 보낼 때 그 회사에 맞춰서, 그 회사의 잡 포스팅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일일이 그 모든 이력서를 전부 다 그렇게 수정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한 3-4가지 정도 이렇게 버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걸 보내면은 웬만한 이제 분야들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은 연락이 안 왔을 때 받는 그런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어쨌든 지원하다가 만약에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뭐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인터뷰 보통 뭐 2-3번 정도 하는 건 보통이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도 절대 늦지 않고, 또 인터뷰 하다 보면 항상 여기서 물어보는 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냐,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물어보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이력서를 보낼 당시에는 절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알아보지 마라 라는 게 이제 2번째 포인트, 저의 이제 그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3번째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 구직 활동을 이제 숫자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직 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맞는 짝을 찾는 거거든요. 서로 가장 최고의 그런 지원자, 최고의 회사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서로 가장 잘 맞는 이제 짝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서로 잘 맞는다라는 게 시기 또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말 뛰어난 인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분명히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취직이 안 돼, 연락이 안 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또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들은 또 내부에서 이미 내정자가 있는데 그래도 자포스팅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회사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백날 지원을 해도 절대 연락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물을 여러 군데에 뿌린다라는 심정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절대 막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정성 들여서 회사에 대해서 막 충성심이 생겨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하면은 정말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고 쉽게 지치고 과정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일단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 구직 활동이라는 건 좋은 이제 그런 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몇 군데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처음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을 때 한 5번 정도, 1년 내내 5번 정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이제 채용이 되지 않으니까는 점점 제 스스로를 이제 탓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이민자라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뭐 좀 부족한가 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본인 탓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캐나다 현지 사람들도 통계에 따르면 한 5번 정도는 인터뷰를 봐야 잡 오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정말 그 암흑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숫자만 보면은 내가 5번 인터뷰해서 취직이 된 거기 때문에 현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능한 한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지원을 할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회사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애착을 갖지 않고 하고, 어떤 회사든 걸리면은 그때부터 어떤 회사든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과정에서도 인터뷰도 뭐 여러 번 하게 되고, 하지만 목표는 항상 이제 오퍼레터를 받는 것에 두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퍼레터를 받고 나서도 사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오퍼레터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100% 이걸 억셉트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억셉트 안 하면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한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꼭 이렇게 나를
받고 싶어 하고 나도 꼭 그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고, 예, 이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주변에도 자세히 의견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 오퍼레터를 받았으면은 바로 억셉트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할 시간 좀 달라, 하루 정도 시간 달라 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거면 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 초반에는 회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직 활동, 이런 구직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재밌는 게, 항상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좋은 사람 구하기 상당히 힘들고, 하지만 또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양쪽 다 서로 100%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현상이 항상 벌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구직 활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맞는 짝을 이제 찾는 과정이고, 뭐 최고의 회사, 그 다음에 최고의 지원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나요? 4가지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